샤워를 해가며 잡채에 뭐에 이것저것 갈비찜에다가 많은 것들을 했답니다. 음식 갖고 까탈스럽게 구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 더위에서 질식살 것 같은데도 내내 창문 열고 환기시켜가며 전 부치고 생선 굽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와중에 어머니는 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주문까지 하시더군요. 얘 큰애야, 네 아버님 혈압 조절해야 되니까 짜게 하면 안 된다. 야채도 적당히 들어가게 해야 되고 건강식도 있어야 돼. 이 말에 얼마나 얼척이 없던지 내 생일 때 돈 10,000원도 롤케이크 하나 준 적 없는 사람이 진짜 웃기지도 않더군요. 어쨌든 드디어 어머님 생일이 되었고 저는 한껏 식탁을 꽉 채웠어요. 남편과 서방님과 동서 세 사람 모두 직장인을 합치고 싹 다 늦게 들어오더군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해맑게 인사하는데 전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동서는 바로 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서 또 냥냥거리면서 애교를 부리고 일어날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들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요. 저는 너무 덥고 그제서야 에어컨을 켠 고로 정신이 정말 혼미할 지경이었어요. 나물 좀 먹다가 이제 갈비찜에 있는 고기를 덜어가지고 맨밥이랑 먹으려 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냅다 제 고기를 훅 집어가시는 거예요. 큰애, 너는 등치가 산만해서 살 좀 빼야 돼. 밥 좀 작작 먹어라. 너도 아버님이랑 이 기회에 다이어트 좀 해야 돼. 여기 이거 봐라. 아이고, 야채 좀 넣으라고 했더니 이 좋은 고기 갖고 찝을 하면서 뭔 당근을 이렇게 때려 넣었어. 에휴, 이거 얼른 받아라. 당근 먹어. 내가 당근 골라줄 테니까 너 다 갖다 먹어라. 그러면서 제 앞 접시에 정말 너무 복 없이 탁탁탁 당근만 털어가시고 내려놓으시는데 순간 어지럽더라고요. 와, 나는 이 음식 한다고 땀이 뚝뚝 떨어지게 고생하며 뭐 먹지도 못했는데 이게 뭔 짓인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동서는 얼굴이 아주 얼룩벌룩 웃음 나는 걸 참고 있는 모양새가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은 그놈의 백화점 고급 과일과 용돈 봉투 얼마 내밀면서 자기만의 어떤 도리를 하려는 듯 했어요. 정말 너무 얄밉게 딱 저것만 갖고 들어왔고 나눠서 같이 했어야 될 일을 저 혼자 다 했음에도 그 어떤 언급도 없었어요. 있는 대로 스트레스는 받고 열이 오르고 내 앞접시를 치덕치덕 뒤적어낸 어머님 때문에 밥맛은 다 떨어지고 등은 아직 땀으로 다 젖었는데 이때 또 동서가 이렇게 칫거리는 거예요. 아주 작게 지 남편에게 속삭이더군요. 물론 저한테는 잘 들리게 말이에요. 고기 냄새인가 했는데 땀 냄새인가 봐. 너무 역해. 오빠, 창문 좀 열어놔주라. 덥긴 한데 냄새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러자 서방님은 뭔 냄새가 나냐면서 그냥 먹으라고 귀찮아하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저를 훑어보는데 참 여러모로 비참하고 성질이 나더라고요. 전 이때 아마 눈에 보이진 않았겠지만 머리 위로 굴뚝이란 게 있다면 뭔가 펄펄 끓어오르며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 정도로 열이 오르고 올라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동서는 이 상황조차 저를 굴리고 싶었는지 너무 못되먹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형님, 갈비 되게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너무 질겨진 것 같은데 제가 고를 때 사장님이 그렇게 고기 연하고 부드럽다고 칭찬하셨거든요. 혹시 물 올려놓고 까먹으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 쫄아진 것 같아요. 고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저 가위 좀 주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옆에서 제 등짝을 찰싹 때리며 에이그, 네가 너무 삶았나 보다. 빨리 갖다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폭발했어요. 동서가 갖다 먹어. 저기 가위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창 조용하길래 동서 쪽을 쳐다봤더니 눈을 한껏 치켜들면서 억지로 웃어 보이며
지금 제가 한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게 어디서 이악 물고 기싸움하고 나를 시켜다나 싶어 저도 독이 확 올랐어요. 저기 있다고 했잖아. 안 들려? 필요한 사람이 갖다 먹으면 되잖아. 있잖아 동서. 내 행색을 보면 알겠지만 나 오늘 종일 꼬박 서 있다가 이제 뭐 좀 먹겠다고 앉았어. 밖에서 일하고 온 동서도 힘들겠지만 설마 나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동서도 같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다 맡아서 한 거야. 그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 이리 가라 저걸 갖고 와라 시켜. 그러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 앞에서 손을 저으며 그러더군요. 아이 참, 당신 왜 그래? 진정해 진정. 그래, 당신 힘든 거 인정한다고. 근데 이렇게 분위기 망치면서 앓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엄마 생신이잖아. 기껏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분위기 개판으로 만들 거야? 힘들게 준비했다면서 본인이 이렇게 깽판 놓으면 어떡해. 갈비찜 하나 갖고 이렇게 크게 싸우고 하는 것도 진짜 기가 막힐 일이다. 당신 아랫사람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부끄럽게. 전 남편 말에 수긍해서가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가 대꾸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걸 지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런 줄 알았는지 이게 더 멍청하게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차리고 저것쯤하고 뭐 그리 힘들었다고 그래. 어차피 다 소스로 돌리는 거 아니야?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 어? 까짓거 가위 달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리 집이니까 자기 집 아니니까 갖다 달라 하는 거잖아. 그 재수씨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갖다 줄 테니까. 하여간 예민해 이 사람. 이러면서 억지로 막 유쾌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세상 멍청한 생각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왁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미쳤어 진짜? 이 고생하는 거 다 봐놓고 지금 그딴 말이 나와? 이 꼴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한정없이 어지럽더라고요. 나는 이 찐득찐득한 날 아직도 등에 들러붙은 오촉감에 찝찝해 죽으려 고생을 했는데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애는 옆에서 빽빽거리고 우는데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도 않았어요. 집도 제공하고 음식도 내가 하고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책임져야 되고 음식 품평에 동서의 빈정거림과 정체질에도 당해야 되고 남편은 그 와중에 지 마누라는 냅두고 재수씨 편에 들고 있으니 나보고 성질 죽여야 된다고 훈수두고 있었는데요. 저는 성질이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해버려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고 적어도 정말 최소 이렇게 30년간 이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 짓거리를 또 당하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저는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다 치사하고 더럽고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됐고요. 저 이혼할랍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세요. 다 꼴보기도 싫어요. 다 일어나요. 나가라고요. 제 말에 모든 일동은 다 놀래서 일제히 저에게 시선이 왔고 저 스스로도 이 말을 입 밖에 내게 된 상황에 놀라웠어요. 하지만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생각해보니 이전으로 돌리는 건 여전히 끔찍하고 싫었어요. 제 앞에 수북히 쌓인 당근을 보는데 더는 아니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로 곧장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 대고 고작 갈비 하나로 일을 키우냐며 그 와중에 훈계질을 하는데 고작 갈비찜이 아니잖아요. 나를 잔반 처리하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참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나요? 당연히 천불이 치솟았죠. 친정에 와서 그간 일을 전해드리고 뭐 솔직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친정에서 뭐라 생각하실지 몰라 걱정스럽긴 했는데 친정 부모님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군요. 당근 이야기에 친정엄마는 탄식하셨고
소파에서 들으시던 친정아빠는 헛기침을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뒤 남편이 결국 친정집으로 찾아왔고 친정엄마랑 한참 동안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사과가 아니라 본인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누가 이런 일로 친정까지 갑니까? 우리가 무슨 신혼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런 일은 이야기도 못해요. 그깟 갈비찜이 대체 뭐라고. 트집을 잡아도 이해할 만한 걸로 잡아야 제가 받아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아니 집사람이 집을 비우면 대체 앞으로 뭘 어쩌자는 건지. 제가 타이르고 그럴 건 없고요. 장모님 선에서 이야기해서 돌려보내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갈비찜? 참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남편은 사과를 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그 모습이 기가 막히신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방에 있다가 또 혈압이 올라서 당장 거실로 나가 소리를 내지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초인종 눌렀을 때 엄마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셨기에 보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친정아빠가 접시를 하나 들고 터벅터벅 오시더니 제 남편 앞에 턱하니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사위가 왔는데 뭐라도 내어줘야지.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한다며? 자네도 온 김에 많이 먹고 가게나. 하시며 흙도 씻지 않은 당근을 수북히 접시에 올려놓으시고는 남편 앞에 놓는 겁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장인어른, 지금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친정아빠가 안방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시더니 방에 있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에서 가슴 졸이지 말고 나와봐라. 어차피 너희들끼리는 그동안 살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봤을 거 아니야.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고 남편은 저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래, 우리 딸 이야기도 그날 충분히 들었고 사위 입장도 아주 넘칠 정도로 충분히 들은 것 같구나. 그럼 너희들 생각은 어떤 거냐? 같이 살 거야? 아니면 그날 이야기처럼 그만 정리할 거야? 너희들도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봤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확실해졌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주변 가족들 생각하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취급받으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아니, 고작 갈비찜이잖아. 그렇게 갈비가 뜯고 싶으면 내가 올라가는 길에 배 터지게 사줄게. 일주일씩이나 시간을 줬으면 당신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동생이랑 재수씨 앞에 놓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 심정은 어떠시겠냐고? 그것도 생신날 말이야. 그 순간 친정아빠가 종이 한 장을 저희 앞에 올려놓으시더니 저만 쳐다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정리해라.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인생인데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만두는 게 맞지. 굳이 우리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난 우리 딸 생각이 그렇다면 이혼해라.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어. 아니 장인어른, 호통을 치고 말려도 부족할 판인데 이혼 소리를 먼저 하시다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세상 어느 부부가 갈비찜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요? 이혼 사유는 뭔데요? 갈비찜? 갈비에 당근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요. 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친정아빠가 종이를 확 펼치시며 그러셨어요. 이 찜통 같은 날씨에 시엠이 생일상을 차려다 줬는데 갈비 따위로 우리 딸 무시하는 건 잘한 짓이고 갈비찜으로 이혼하는 게 뭐 어때서? 갈비보다 더한 걸로
돈 10,000원 한 장으로 수십 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그게 사람 관계라는 거라네. 세상 어느 딸 가진 부모가 자기 딸이 남의 집 가서 젖단 취급을 받는데 당장 쫓아가 줄줄이 따기를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딜 와서 훈계질을 하는 건가 자네는. 친정아빠가 호통치시자 남편은 꼬리를 확 내리며 아니 그건 그때 상황이 재수씨가 몸이 안 좋고 바쁘기도 했고요. 저희 본가 집이 좁아서 급하게 장소를 바꾸느라 그런 건데요. 됐네. 자네는 재수씨랑 결혼했나? 지가 누구랑 결혼한지도 모르는 거야. 챙겨야 될 여자는 주방 구석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도 그날 일 듣고 생각 많이 했고 이거 받아라. 어차피 이혼하고 나와서 할 것도 없잖아.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할 사람 없어서 가게도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요즘 손님이 늘어서 못 쫓고 있었거든. 너가 맡아서 해봐라. 혼자 살기에 넘치고도 충분할 만큼 돈은 벌 수 있을 게다. 아니 장인어른, 가게 주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럼 내 가게를 내 딸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나? 그러자 남편이 서류봉투를 집어들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인어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그러셨어요. 용서는 내가 아니라 내 딸에게 받아야 순서지. 내 가게를 자네가 아닌 내 딸에게 물려주는 게 순서인 것처럼 우리 딸이 집에만 있다고 해서 사돈 쪽도 그리 박하게 무시하고 구박하는 모양인데 돈이나 직업으로 위아래를 두는 게 얼마나 천박한 짓인지 여직 몰랐다면 앞으로라도 잘 알겠지. 자네가 평소에 처가에 자주 오고 했으면 우리 가게 잘 되는 상황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 누굴 탓하겠나? 그냥 속 편하게 갈비찜 탓하며 지내게. 내 할 말은 끝났네.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친정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흑투성이 당근이 담긴 접시를 사위 앞에다가 쓱 밀어놓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은 채 친정 거실 바닥에 앉아 풀린 눈으로 당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치모랑 남편이랑 엄청 연락이 왔었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런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고 친정 가게는 물려받아서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일 배우느라 바쁘게 지냈고 내가 빨리 배워놔야 부모님이 편하시다는 생각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동서에게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달라기에 답장하지 않고 있었더니 밤 11시가 다 돼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죠. 그리고는 다음날 장문의 문자 한 통이 턱 하고 왔는데 동서는 참 마지막까지 가관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혼한다며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시댁을 나간 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장남이 홀에 비해 사업까지 망하니 시모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동서는 시모의 본 모습을 그때 처음 보긴 했겠죠. 모든 탓을 동서에게 돌리며 구박이란 구박은 다 했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시집 올 때 한 게 없어서 빈털터리로 나가야 되는데 꼴랑 위자료 1, 2천 받고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며 어디 좋은 변호사 없냐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참 기가 막혔죠. 뻔뻔한 사람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뻔뻔한 사람이 뻔뻔한 사람을 만났으니 동서도 저리 꼬여버린 거죠. 시모도 이혼 못하는 동서 처지를 알아서 그런지 시집살이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 사업을 지금 도와야 된다며 집까지 팔고 합가까지 할 기세라며 신세한탄을 하던데 장문의 문자를 쭉 훑어보고는 깔끔하게 삭제 후 차단까지 해놨습니다. 이제는 그쪽 일은 신경 끄고 지내려고요. 새로운 제 인생이 시작됐는데 앞만 보고 살아야죠. 그래도 마지막에 동서덕은 한번 보긴 했네요.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열심히 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려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